근데 배달의 민족 또 이렇게 주문.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배달의 여러분한테 민족 한마디 주문. 하면 진짜 배달의 열심히 민족 영상 주문. 제작할 테니까 배달의 여러분도 민족 주문.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제 영상 배달의 봐주길 민족 바라겠습니다. 주문. 감사합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 배달의 민족 주문. 자, 오늘은 다른 말 안 하고 빨리 시작할게요. 대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서 영상 빨리 올리고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우선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작년 2018년도는 맨 밑에 보이시죠? 3억 8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연매출이 2018년 기준으로. 그리고 배달 전문점이 2억 8,300을 찍었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배달 전문점이 홀매장을 이길 방법이 배달 반경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메뉴 개발을 해서 새로운 깃발을 꼽는다든지 뭐 이런 거 말고는 답이 없구나.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매출만 크게 잡히고 힘만 들고 마진도 없고 오히려 기존에 거리 가까운 손님한테 몰릴 때 피해만 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맨날 흐지부지 답을 못 찾고 넘어갔는데 결국은 이렇게 답을 찾았네요. 정답! 홀매장 매출을 떨어뜨리면 된다. 쉽네. 장난하나. 지금 이건 최근 배달 전문점 매출인데요. 6월 12일 기준으로 1240이 넘었고요. 그리고 홀매장은 같은 12일 기준에서 900만원을 간신히 넘겼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2019년 초반부터 천천히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배달 매장 매출에 비해서 홀매장 매출이 점점 떨어지더니 지금은 역전까지 되는 현상이 생겼는데 저는 사실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최근에 통계에서도 말들이 많죠. 외식 문화 성향이 배달 쪽으로 배달의 많이 민족 움직이고 있다고. 주문. 그런데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배달의 아니라 민족 또 많이 주문. 남아야겠죠. 그래서 한번 배달의 제가 민족 준비해봤습니다. 주문. 지금은 손익계산서 컨텐츠가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큰 것들만 잡고 넘어갈 건데 작은 것들을 계산에 안 넣었다고 전세 역전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한 사람 인건비를 놓친다든지 월세를 계산에 안 넣는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닐 거니까요. 그리고 혹시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알아서 꾸겨 넣으세요. 그 사이사이에. 다시 개인적으로 계산해서 직접 답을 찾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잠깐 짚고 넘어갈게. 배달 전문점이 배달만 하고 포장 그리고 홀 매출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비율을 보니까 배달이 한 60%고 홀이 한 10%, 포장이 한 30% 이 정도 나오는데 처음부터 배달할 생각으로 얻은 매장이라서 배달 전문점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 뭐 사람 욕심이 포장도 있으면 좋고 또 홀도 가끔가다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장 자리를 알아보다 보니까 뭐 당연히 진짜 아무도 모를 만한 구석 자리에 배달만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얻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6월 1일부터 오늘 12일까지 매출을 한번 뽑아볼 건데요. 12일 동안 매출은 1240만원이고 주류는 배달 전문점이라서 재고가 별로 없어요. 주가 되는 건 곱창 말고는 모든 원자재, 그러니까 일회용품, 야채까지도 한 곳에서 다 받습니다. 원자재 값 12일 기준으로 결제해야 될 게 184만원이고요. 그리고 도매 단가 노출 때문에 전표는 제가 노출하기가 좀 어렵고요. 주 원자재, 곱창 결제 금액이 오늘 기준으로 176만원이고요. 합쳐서 360만원이 나오네요. 그리고 배달 대행비는 12일까지 100만 15,000원이 나오고요. 원자재 값 360만원에 대행비를 더하면 461만 5천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 직원 2명, 알바 1명이고 직원은 1인당 300만원, 하루를 10만원으로 단순 계산해 볼게요. 직원이 2명이 있고 12일이니까 1인당 12만원씩 240만원으로 계산하고 다시 더하면 대략 700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서브 알바 월급 180만원을 하루에 6만원으로 12일 계산하면 72만원이고 더하면 772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월세가 110만원인데 이거 역시 12일로 계산하니까 50만원 잡고 그리고 기타 고정지출 비용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인터넷, 정수기는 계약기간 끝나서 공짜고 뭐 CCTV도 저희는 애초에 구매를 해서 설치한 거라서 공짜고 배달의 민족 아직 여름이 주문. 아니라서 저번 달 기준으로 계산하면 배달의 대략 민족 110만원 주문. 정도 나와서 이것도 배달의 오늘 민족 기준으로 50만원으로 주문. 잡아볼게요. 괜찮죠? 배달의 민족 그렇게 주문. 해서 월세랑 고정지출 비용을 더하면 100만원이 나오고 772만원에서 100을 더하면 872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민깃발 10개 광고비 월 88만원 이것도 12일로 대략 나누면 40만원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럼 더하면 912만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배민, 요기요 수수료는 선결제 기준이고 배민 같은 경우는 오픈리스트도 신청해서
수수료가 확실히 좀 높아지긴 했지만 뭐 그 덕분에 매출이 더 올랐다고 봐도 되는 거겠죠. 카드 수수료, 부가세, 중소세, 할부로 잡고 배차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걸 통으로 묶어서 지출을 계산해 보니까 12일 기준으로 17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912만 원에서 170만 원을 더하면 1082만 원이고 12일간의 총 매출 1240만 원에서 1082만 원을 빼면 158만 원을 번 거네요. 잠깐, 힘들어. 이거 좀 쉴 겸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갈게요. 다 누르셨죠? 그럼 이번에는 홀매장을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여기 역시 6월달 12일간의 매출이 맨 밑에 906만 원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잠깐 짚고 넘어갈 게 홀매장이라고 해서 배달과 포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매출이 떨어져서 작년 중순부터 배달을 시작했고 배달 매출이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홀매출이 빠지면서 배달 매출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이거 참 기분이 묘하네요. 좋아야 할지 싫어야 할지. 작년까지만 해도 매출 비율이 홀이 70%, 배달이 20%, 배차되었습니다. 포장이 10% 이렇게 나오던 곳인데 최근 3개월을 보니까 홀 매출이 40%, 배달 40%, 포장 20%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미치겠다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지출을 한번 더 해볼까요? 이것도 원자재값 결제할 금액은 오늘 기준으로 173만원, 주류는 12일 기준으로 지금 카드 내역을 보니까 25만원이고 원자재값 결제할 금액은 홀 매장이다 보니까 확실히 주류와 공산품이 매출 대비 결제 금액이 커요. 그에 반면 곱창 결제 금액은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편인데 120만원 남았고요. 이걸 다 합치니까 318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배달 대행비는 12일 기준으로 67만 8천원이고요. 원자재가 360만원에서 대행비를 더하면 385만 8천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 직원 1명, 알바 1명이고 직원은 1인당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루를 10만원으로 단순 계산이에요. 120만원으로 서브 알바 월급은 180이니까 하루에 6만원씩 12일이면 72만원 577만 8천원. 그리고 월세 150만원인데 12일이니까 60만원 잡고 여기도 고정지출 비용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거의 동일해요. 정수기 물론 계약기간 끝났고 CCTV도 구매해서 설치한 거니까 공짜고 여기 역시 에어컨을 많이 틀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저번 달이랑 동일하게 130만원 정도로 놓고 그리고 12일로 계산해서 60만원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렇게 해서 월세 고정지출 비용을 더하면 120만원이 나오고 577만 8천원에서 120만원을 더하면 697만 8천원이 나옵니다. 배민 깃발 광고는 3개 하고 있고요. 월 26만 4천원이고 이것도 12일로 나누면 10만원으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707만 8천원이 나오고요. 배민이랑 요기요 수수료는 선결제 기준으로 그리고 오픈리스트 포함해서 카드 수수료, 중소세 8% 잡고 대략적으로 지출 모두 잡으니까 여기는 좀 낮기는 해요. 12일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 나오고요. 그럼 707만 8천원에서 100만원을 더하면 807만 8천원이 나옵니다. 12일간의 총 매출 906만원에서 지출 807만 8천원을 빼면 98만 2천원을 번 건데 아직 희망이 있어요. 이번 달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죠. 홀매장은 무조건 마이너스 난 줄 알았는데 그런대로 그래도 벌기는 벌었네요. 어떠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운영 방법이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수익을 만들기는 하는데 각자의 운영 방법과 직원을 어떤 식으로 채용하느냐에 따라 마진이 많이 다르겠죠. 그럼 전 지금까지 뭐 어디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생각도 다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10분 정도 거의 채워졌죠? 좀 넘었나? 아니 무슨 내가 신데렐라도 아니고 10분 안으로 영상을 웬만하면 끝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항상 끝내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에 아니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새로운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그럴 일 없겠지만 그냥 나가실 거면 차라리 영상 마지막 부분이라도 꼭 봐주세요. 처음부터 보면 전반적인 이해가 더 좋겠지만 시간 없으시고 제 꼴이 너무 보기 싫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건너뛰기라도 해서 마지막 부분이라도 꼭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최근에 장사하는 사장님들과 대화할 일이 너무 많아졌는데 뭐 유튜브 시작한 후로 개인적으로 오셔서 만난 사장님들도 좀 계시고 예전부터 만나서 인간관계 유지하는 사장님들 그리고 자주는 아니지만 예전에 프랜차이즈 저 치킨집 할 때 알고 지냈던 사장님들 형님들이죠. 그리고 현재 장사하는 사장님들 모임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바쁘셔서 자주 만나는 건 아니지만 꼭 한 번씩은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요즘에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 10년 정도 넘게 장사를 했는데 매해가 가장 힘들어요. 작년보다는 이번 연도가 힘들고 이번 연도보다는 아마 내년이 더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내년에 진짜 얼마나 어려워질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불안합니다. 장사란 게 사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항상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부 사장님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오늘은 장사하기 전에 제가 사장님들 4분이랑 커피를 마셨는데 업종이 오늘 주제에서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아서 우선 패스할게요. 한 명 사장님은 매출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장사도 항상 잘 되는 편이고요. 나머지 3분 중에 2매장은 이미 매장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고, 나머지 1분은 접어야 하나, 업종을 바꿔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은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실을 몰라서 말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꼭 느끼는 게, 대부분 사장님들이 업종을 떠나서 환경 탓을 너무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진짜 어떤 게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 합리화 시켜서 마음 편해진 거 말고는 좋은 게 없을 것 같은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 사장님은 확실히 대화해보면 생각이 좀 완료하였습니다. 달라요. 생각 범위도 확실히 넓고 또 추진력도 좋고 말하면서 여유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의문이, 장사가 잘 되니까 이렇게 여유가 생긴 건지 아니면 저런 분들이 창업을 하면 장사가 잘 되는 건지 항상 미스터리긴 한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런 건데, 장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매출이 잘 나오는 사장님들 특징과 그 반대의 사장님들, 매장들의 특징을 말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조금 주제 넘을 수 있는데 오늘도 역시 한번 시원하게 털어볼게요. 매출이 잘 나오는 사장님들의 매장들은 변화와 추진력이 정말 좋아요. 또 그에 반면 장사 힘들다, 매출 때문에 미치겠다,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하는 분들은, 이분들이 또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 매장 가도 오시는 손님들한테 되게 친절하고.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고 해도 또 상황이 바뀌거나 경쟁자가 생기니까 꾸준히 노력이 필요한 게 이쪽 업계인데,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변화를 줘야 한다고 말하면 진짜 이런저런 핑계를 들면서 변화를 안 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배달 전문집이고 어차피 배달 대행 업체를 통해서 배달을 하는 상황이면 깃발을 본인 매장 실 주소 하나만 꼽지 말고, 제가 하는 말이, 사장님 매장은 평점도 되게 좋은 편이고 배달 답글도 잘 달아줬으니까 배달 대행 통해서 배달 매출 잘 나오는 지역도 좀 물어보고, 추가 배달 금액들도 설정 다시 해서 배달 깃발을 좀 작업을 해라. 그게 좀 힘들면 하다못해 오픈 리스트에 올려서 수수료가 좀 나가더라도 상인 노출을 좀 시켜봐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 사장님이 마진도 없는데 해서 뭐하냐, 존나 열받아, 생각할 때마다 답답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안 하는 이유 찾는 거는 거의 서울대 교수급이야. 듣다 보면 막 홀린다니까 제가. 그럼 잘 되는 사장님들 보면 저도 항상 배우고 있어요. 이분들을 통해서. 재밌는 게,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한가한 시간에 저는 이제 사장님들이랑 커피 이렇게 자주 마시는데, 놀러 가면 사람이 항상 있어. 아니 무슨 워렌 버핏보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더 어려워. 그렇다고 저도 재밌는 게, 아무리 한가해도 또 부정적인 말만 계속하는 그런 사장님들은 또 안 찾게 되더라고. 이건 친한 거와 별개로 잘 안 찾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이 장사 잘 되는 사장님과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정보가 진짜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항상 찾아와 주니까, 심지어 지나가던 영업사원 같은 경우도 들리면 저희는 그냥 막 안 써요 막 내쫓고 이러거든요. 내쫓는 건 아니더라도 다음에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음료수까지 주면서 상품들 다 경청해. 와, 거의 우리 동네 CIA야 이분은.
정보란 정보는 다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무조건 막 바꿔라 이건 아니에요. 이분들의 특징이 목적이 있을 때 변화를 줍니다. 그리고 그 목적으로 인해서 분명히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된다란 배달 예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반드시 해요. 그렇게 한번 본인이 생각한 효과들이 맞아 떨어지면 이게 중독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두려움보다 성취감에 대한 만족도가 더 크니까 꾸준히 변화를 줄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런 변화들이 장사를 하면서 위기가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예방하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부탁인데 자꾸 안 되는 이유 생각하지 말고 뭔가 크게 바꾸는 게 어려우면 아무거나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하루에 하나씩 바꾸다 보면 그 작은 습관들이 나중에 모여서 시간이 지나고 2개월 뒤, 또 3개월 뒤, 뭐 6개월 뒤 이렇게 보면 꽤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어요. 저희 매장이. 매장이 변화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진화한다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 강한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리고 여기서 가장 기반이 되는 게 저는 부지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괜찮으면 저랑 3달에 한 번씩 기존의 메뉴 하나 빼고 신메뉴 출시하는 거, 이거 어때요? 그렇다고 뭐 잘 나가는 메뉴를 빼고 신메뉴를 넣으시면 안 되겠죠. 뭐 그게 정말 힘들면 성수기 메뉴 하나, 비수기 메뉴 하나 이렇게 하나씩이라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어떤 이유, 아니 배달 어떤 핑계 한번 완료하였습니다. 만들어 볼 건데요. 진짜 궁금해요. 아니 그 핑계를 만들지 말고 메뉴를 만들자고요. 개념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뭐 염장질하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사장이니까 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꼭 하나씩은 하자는 거예요. 직원들 시키면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들 말고 우리 사장이 할 수 있는 일 꼭 하나씩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플이 대세죠. 배달의 민족 625. 외식 문화 소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일반 홀장사만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힘들 거예요. 외식 문화 소비에 엄청난 매출이 배달 매출로 전환되고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배달 안 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